불자도 서울대 병원 들어간다고 그러고. 식사하고 가셔야죠. 식사하고 바로 옆에. 여기 주차 어려우실 텐데 여기 대고 가시는 거 나을 것 분들께서 지리산으로 자리를 옮겨줘서 옷차례 함께 해주시고 대표님 식사를 같이 해야죠. 적각이 있고 낙관도 역시 이 삼포 오로라고 찍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이 작품이 저 민비의 영정과 같이 앞으로 좀 더 분석을 한다면 좀 어떠한 의미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좀 앞으로의 과제로 저는 이제 남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고, 이 시에 관련해서 이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민씨 부인 초상이나 여기 민비 살해범이라고 들었어요. 예. 소장자가 그냥 분류하기 위해서 자기가 쓴 거 아닐까요? 아마 그럴 수도 있겠죠. 누가 쓴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고요. 여기에는 민씨 초상이 이제 적혀 있고, 보통은 작품이 있으면은 뒷면에 그 작품과 관련된 내용들을 당대의 주변인이나 아니면 후대 사람들이 많이 적죠. 소장자가 달랐을 수도 있겠네요. 하나는 한자로 쓰고. 예, 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보질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이제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그 옛날 초상화에는 낙관 같은 건 아무나 안 합니까? 누가 그랬다고. 뭐 하는 경우가 있죠. 그거는 뭐 여기 회장님께서 저보다 더 전문가시기 때문에 회장님께서 답변할 상황이지만, 초상화에도 그린 사람의 그런 이름이나 이런 걸 쓰는 경우가 있죠. 누가 그렸다 이런 표기하는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화가가 그랬으면은 누가 그랬는지 이름 안 쓴다는 얘기예요. 예, 이름을 안 밝힌 경우도 있죠. 다양합니다. 그럼 지금 시를 쓴 사람을 확인하는 게 인장밖에 없는 건가요? 여기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이름이 여기 오로라고 정확히 자기 이름이 적혀 있고 인장도 정확히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일단은 이제 이것을 누군가가 뭐 위조를 한다든지 고의로 이렇게 한다라기는 사실 좀 어렵죠. 그리고 이 글씨가 사실 이제 72세의 나이에 맞는 노련한 것입니다. 비록 살인범이긴 하지만은 그리고 어쨌든 이 노루라는 이름이 있고, 인장이 정확히 있고, 또 지질도 역시 그때 당시의 지질로 역시 봐지는 걸로 생각이 되고, 이런 이 작품에 대한 진본이냐 아니냐 이것은 협회에서 아마 검증을 이제 받은 걸로 알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협회라고 하시면 어디? 예, 고미술협회 회장님 계신. 죄송합니다. 또 제가 아까도 표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는 이제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의심했던 거는
지금 아시다시피 그 민씨라는 걸 저희가 알지도 못했고요. 이제 자외선 촬영에서 나왔고 또 민씨라는 글씨를 지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저걸 뭐 후에 썼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또 처음부터 이게 뭐 민비다 나왔다 모르지만 전혀 몰랐고 몇 년간을 여러 사람을 거쳐서 우리가 알아본 결과 그 민씨라는 것도 그 후에 한참 후에 좀 이상하다. 족자하고 이 보고는 야 이게 좀 뭐가 심상치 않다. 좀 확인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 사진도 현대미술관에서 직접 나와서 이걸 촬영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이 됐습니다. 그 후에도 뭔가 이게 좀 이상하다. 그래서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여러 가지 확인한 결과 또 이 글씨도 말이 그렇지 이 초서를 제대로 아는 분이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모로 수소문 그때 우리 노 교수님을 이제 또 뭔가 말씀해서 노 교수님하고 하시고 있고 또 박 교수님도 했고 여러 분을 검증한 결과 여기에 대한 시도 나왔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민씨라는 것도 후에 한참 후에 지금 오래전에 밝혔고 같이 나온 것도 아니었고 우리가 연구 이 밝힌 데만도 몇 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고요. 또 차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로운 자료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 좀 찾지를 못해서 그랬는데 그거 나오면 다시 한번 제가 모시고 설명을 할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진 한 장도 없이 지금 우리 국무 아닙니까? 이런 분을 갖다가 이렇게 참 이런 세월을 오랜 세월이 흘렸습니다만은 만약에 이게 우리 민비 우리 국모라고 밝히신다면 우리 새로운 역사 또 우리 문화를 재조명하는 기회가 된다 해서 저는 참 사명감을 가지고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문화는 우리가 찾고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보존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왜곡되게 또 아주 이상한 일만 보는 것도 많은데 분명히 바르게 봐야 되겠죠. 그러나 아닌 건 아니고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되겠지만 앞으로도 더 이런 우리 문화적인 자료 또 사료 이런 좋은 사료가 나오면 모든 국민들이 알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분명하는데 좀 많은 또 좋은 고견이 계시면 우리가 더 참고해서 더 증명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노력을 다해서 분명히 좋은 우리 문화를 되찾는데 또 우리 역사를 되찾는데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예.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적외선 촬영한 걸 예, 했습니다. 시기가 언제인지 그리고 또 어, 국립대에서는 이 전체에 대해서 지금 감정을 했다는 건가요? 거기에 대한 의견은 아니 우리 협회에서 뭐 왜 협회를 또 파는 것보다는 여기 여러분을 검증을 거쳐서 다 이번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이효희 교수가 그 교수께서 제가 한 몇 년 됐습니다. 한 4, 5년 전에 제가 이 족자가 나와서 이게 좀 뭐 이상한데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것을 촬영을 하자. 그래서 현대미술관에 연락을 해서 현대미술관에서 와서 저기서 촬영을 했습니다. 거의 몇 년이 흘렀습니다. 거의 오늘 여기까지 뭐 그냥 오늘 해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그 후에도 이게 좀 더 알아보자. 라고 해서 관상을 보는 사람까지 제가 보여서 이 초상화를 가지고 또 가서 받고 여러 가지 등등 제 나름대로 알아보는 데까지는 제가 알아보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알아보셨다는 건 알겠는데 그 시기가 언제였는지 구체적으로 언제 지금 촬영을 했고 언제 이것들을 다 입수를 하셨는지 촬영은 뭐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지금 여희 교수가 있다 어제 외국 갔다 오신 제가 오늘 참석하기로 했는데 좀 늦게 도착하신다고 어제 외국 갔다 들어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한 4년? 3, 4년 된 것 같아요. 존재를 알게 된 건 4, 5년 전이고요. 예. 소장자가 한국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나와 있는 민비 외모에 대한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랑 저 얼굴하고 좀 비교해 볼 수 있죠. 어떻게 생겼더라고 이런. 기본에 나와 있는 뭐 그걸 아는 분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외국인들이 보고 나서 어떻게 생겼고 뭐. 예? 외국인들이 민비를 보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한 게. 그 책이 뭔 책이죠? 그 책 좀 가져봐. 그 책이잖아. 책 좀 가져봐. 소장자의 실명을 밝히지 못하더라도 새로운 인물이 나왔으면은 이게 언제 작품으로 추정이 되고 어느 시기에 또 어디서 소장을 하고 있다 어디를 거쳐서 누군가를 통해서 구입을 했고 이런 이력을 밝히는 게 사실 휴식이잖아요. 근데 자꾸 믿음의 호소라고 관상을 보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아니 이거 말고 여기 말고 그 목사님 다 여기 있어요. 지난번에 사진 찍은 거 다 있잖아요. 한번 가져와보세요. 지금 이 책이 러시아 명성황후 시해 사건 러시아 비밀 문서 해가지고 책자를 여기 아까 박 교수님이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를 저서하신 분이 이영숙 위원장인데 이 양반을 만나려고 보니까 몇 년 전에 자꾸 하셨어요. 그래서 이 뒤에 또 명성황후 추모 사업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다 의뢰를 해서 그 회장을 또 만나려고 그러니까 일본에 계셔가지고 막 9월 초에 들어오셨다 해서 그것까지도 우리가 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아직 그분은 아직 제대로 저는 선물을 못 받았고요. 그 책 가져오라니까. 지금 이 사진을 이 좌회선, 아니 적외선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그 현대미술관에서 이렇게 찍었고요. 이 사진으로 좀 원본이 있습니다. 이 사진도 그 적외선 촬영으로 해서 3, 4년 전에 찍었습니다. 여기서 그냥 확인했고 이것도 이제 그 뒤에 다시 우리가 찍어서 이게 민씨라는 걸 뒤에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그걸 어떻게 훼손한 겁니까? 거치를 한 거예요? 네? 거치를 한 거예요? 그림에다가? 아니 더 지난 거 아닙니다. 긁어낸 거예요? 민씨라는 글자를? 아니 이게 보시면 저 글씨가 두 자가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글씨를 제가 지었을까? 또 우리가 그랬습니다. 또 왜냐하면 정상적이라면 글씨를 지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누군가가 이게 우리가 한 몇십 년 전이죠. 이영로 화백도 사실은 우리가 그때에는 막 보안법 위반이라고 가지고 그 그림이나 나오면 막 숨기고 다 지워버리고 불려고 그랬습니다. 우리 민비 이 독자 자체도 그때 당시 뭔가 일제 치하에서 뭔가에 그 숨기기 위해서 그 자료를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저렇게 훼손하지 않았나 마치기는 그렇게 생각.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지운 거예요? 모르죠. 저 혼자 지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긁어가지고 완전히 지어서 이것도 찾는데도 애를 먹었잖아요. 저 완전히 지어 있지 않습니까? 지운 방법에 대해서는 그거는 모르죠.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죠. 이 사진도 지금 보면 이게 뭐냐면 한미 사진 미술관에서 소장했던 여러 가지 지금도 많은 걸 제가 수집해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나면 이 책을 낸
명성하고 추모사업회 지금 회장을 맡고 계신 분이 강원대학교 교수신데 현재 일본에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양만도 오시면 더 자문을 받으러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발표했으면 앞으로도 두고두고 확실히 할 때까지 더 우리가 추진해서 분명히 밝혀내겠습니다. 좀 말씀 계십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오늘 공개된 300여 점의 작품들이 전부 한 분한테서 나온 작품인가요? 예, 한 분한테서 나온 건 확실합니다. 300개가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190개가 미공개고 아직도 많이 있는데 아직 장소나 모든 것이 아직 제대로 아직 다 공개를 못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또 기회가 되면 남은 인물도 공개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조처하겠습니다. 지금 나온 거 300개가 한 소장자 같은 예, 한 소장자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장자의 어떤 위치에 계신 분이신지 이름 석자를 공개를 못하더라도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위치에 계신 분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않나요? 제가 참고적으로 간단하게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일본이 그때 우리를 서울을 우리를 지배하면서 사실은 우리 서울의 인구를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일본 사람들이 전부 만주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런 반면에 그때 당시 일본의 요 보면 데라오지 지금 도장도 있고 이 데라오지 지금 현재 글씨도 현재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분들이 우리 서울의 인구를 만주로 이주를 시킨과 동시에 일본의 천하의 한국으로 올라가고 준비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분들이 이제 다 하루아침에 도주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뒤에 이 경우는 약간 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강병규 의원이라고 양반이 그때 문공위원장을 하셨고요. 정치에 계신 분들이죠. 이 몇 분들이 유물들을 그때 당시만도 이 경품 지하에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부에도 있었고 그때 박보림이라는 어르신이 그때의 운영국 유물을 한 40년 동안 관리를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반면에 우리가 어렸다 보니까 부산도 가고 대구도 가고 하는 유물들을 그때 외국으로도 가고 대만으로도 가고 일본으로도 가고 일부는 몇 분이 이렇게 논아 가지신 유물들을 한 분이 이렇게 모아서 가지고 있던 유물을 사실은 여기에 모아있던 유물이 일부 공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유물을 앞으로도 더 공개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점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좀 말씀 되십니까? 회장님이 박보림 선생한테 사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사실 제가 그분한테 사신 건 없고요. 참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은 그분이 사실은 저는 알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오셔서 이거 오시는지 모르네. 오셨나? 그래서 기회가 되면 제가 자세한 말씀을 드릴게요. 진짜 제 말로 표현하기도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또 이 업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좀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가 그래도 어떻게 되면 이러한 우리 산 역사, 우리 산 문화를 우리가 또 모르는 것도 우리가 되찾아내서 국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여지껏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건 제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자료가 분명히 머지않아 또 나오면 그때 또 발표를 해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박 선생님 오셨으면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는데 또 연로하시고 또 모든 걸 많죠.
없으신 것 같아요.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 늦게 오신다고 안 오신 것 같습니다. 오시면 이 자리에서 한번 제가 직접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복식이요. 예. 기존의 그 구한말 초성화 복식에서 저런 복식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초상화를 찍을 때 가장 그 화려한 옷을 입게 되는데 세혁신의 초상화를 보더라도 평민 초상화를 보면 기본적으로 옷이 좀 화려하잖아요. 색깔 있는 옷들. 근데 저 옷은 기존에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옷차림이라는 점에서 좀 납득이 안 가는데 혹시 뭐 맞다라고 얘기해 주신 분 혹시 저희가 뭐 참고하시면 이런 거좀 보면 그거는 박보림 선생님께서 하나하나 나열해 주셨습니다. 왜? 여기에 그 모란문도 평민이 입던 옷이 아니다. 이 양반이 뭐 한 40년 운영부에서 계셨고 실제로 이 양반의 상층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시려고 하는데 좀 이따 오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우리가 이게 복식의 전문가도 아니고 여러모로 정황으로 봐서는 뭐 저는 맞지 않나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리고- 검증을 다른 그분 말고 다른 분들을 통해서 검증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검증을 받았죠. 그 여러분의 이름을 좀 번역해 달라고요. 네? 번역을 좀 달라고. 여러분은 여기 자리에서 하나하나 그렇게 나열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몇 명은 나열할 수 있는 거죠 이 자리에. 글쎄요, 본인들의 이것도 원치 않기 때문에. 아니 원치 않는 사람의 자문을 구하는.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가 확실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추정으로 나갔고 또 전의로 했기 때문에 아주 시간을 두고 좀 이렇게 잘 연구를 해볼 수 있게. 공식적인 입장을 나올 겁니다. 확실하지 못한다는 건가요? 네? 확실하지 못한다라는 게 여기 입장이에요. 아니, 지금 명수하면 사진도 나온 게 아무 실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100% 아는 사람이 지금 있습니까? 그거는 뭐 우리도 그래서 추정을 했고 전을 냈지 않습니까? 그냥 모든 정황으로 봐서는 막 틀림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자료가 나오면 그걸 충분히 거기다 다시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기자간담회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갑자기 오늘 작품을 유물들을 전시하는 건 아니고요. 8.15 광복절을 맞아서 기간을 좀 정해서 특별한 전시를 좀 준비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요. 기자님들이 가장 궁금하신 내용이 쥐인이냐 아니냐에 대한 팩트가 좀 기사에 실려야 되는데 국민들께 알려드릴 내용이 실려야 되는데 원래는 이제 기자간담회 제일 처음에 박보림 선생님을 모셔서 도착하셨나요? 네, 박보림 선생님을 모셔서 이 내용에 대한 아까 말씀했던 의상이나 또 신발 그리고 또 앉아있는 그 의자에 대한 내용들이 궁궐에서 사용했던 것이 맞다라는 내용을 좀 듣고 그 이후에 순서로 설명을 드리는 순서였는데 연세가 90이 넘으셨어요. 그래서 좀 늦게 도착하시다 보니까 뒤에가 먼저 설명이 돼서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리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자신있게 명성황후의 초상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추정의 근거로 여러 가지를 이제 제시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많이 관심도 좀 갖고 저 초상화에 대한 더 연구가 활발히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계기로 됐고요. 아까 김종철 회장께서 얘기했던 대로 이 유물은 한 소장자가 한 출처를 갖고 있었으면서 오랫동안 갖고 있던 거를 좀 검증도 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또 그 과정이 이 민비의 초상화뿐만이 아니고 많은 그런 목적들이 함께 감정이 됐었습니다. 그런 기간을 거치면서 오늘 8.15라는 그런 내일 광복절을 맞아서 전시하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같이 한번 고민을 하시고 질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박보림 선생님 오셨나요? 그래서 왕의 그래도 조카이시고 운영궁에 40년 동안 유물을 관리하셨기 때문에 그 관련된 내용들이 좀 다른 분보다 많이 알고 계신다는 내용이 좀 있고요. 특히 왜 의도적으로 그 민비라는 것을 지웠을까? 그 미우라라고 하면 사례범과 같이 갖고 있던 소장품에 대한 그리고 갖고 있던 출처에 대한 게 가장 중요할 텐데 워낙 많은 작품 갖고 있다 보니까 공개하기가 조금 곤란한 문제가 있는데요.
상당히 많은 작품들이 또 있습니다. 저도 많이 봤는데 그래서 그게 2차, 3차로 전시되면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좀 더 많은 부분이 좀 알려지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요. 지금도 김종철 회장께서 설득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만 마무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는 민비초사가 이제 제일 주목을 받다 보니까 관련된 유물들이 지금 소외받고 있는데요. 많은 그 사용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심지어 전시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민비가 사용했던 요강도 오늘 전시가 됐나요? 아, 네, 있나요? 뭐 그런 거에서부터 용품들 그리고 다른 내용들도 같이 한 분이 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좀 같이 한번 다른 것도 보시면서 기사가 좀 작성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박보렘 선생님께서 오셔서 지금 앞에 진행된 내용을 좀 모르시기 때문에 같이 동시에 말씀 좀 여쭙고 설명 좀 듣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오늘 전시에서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내용이 명성황후의 초상화에 대한 진위 여부와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우리 기자분들이 지금 궁금해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박보렘 선생님께서 좀 내용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 또 질문을 좀 받아주시면 어떨까 해서 좀 모셨습니다. 앞에 좀 오셔서 네, 부탁을 좀 드리면 네. 그럼 차라리 질문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설명을 좀 해달라요. 우리 말씀해 우리 박보렘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오셨습니다. 선생님 잘 안 들리셔서 그러는데 이 민비 초상화에 대한 진위 여부라든지 많은 내용이 관심이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복식이라든지 또 모란문의 문양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선생님이 보셨던 내용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 주시고 기자분들한테 질문을 좀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거는요, 모자라든가 저번에 또 의자라든가 이런 걸로 미루어 봐서 그분이 틀림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역대 지나온 쪽에 사진미술관에서나 이런 데서 나온 그걸 보더라도 이 정확성은 없지만 이게 특히 또 여기 이분이 그런 우정부의 역사에 이런 사회들을 갖다가 가리킨 걸 보니 이것도 다 한 계통에서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맞다 하는 얘기까지는 제가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알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모자나 이런 모든 걸 봐서 일반에서는 볼 수 없는 궁금해서 봤을 때 있을 수 있는 거에다가 사진미술관에서나 과거에 이승만 박사가 저거 있을 때 나온 저걸 보거나 선생님 이쪽을 좀 보시고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선인들이 확실적인 없이 다만 이게 틀림없이 본다 한 거와 마찬가지로 저도 그런 생각뿐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가장 좀 이거는 민비일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내가 말소리가 안 들리는데 네, 질문하시면 제가 가까이 귀에다 대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 몇 가지만 좀 찝어서 구체적으로 네? 민비라고 생각이 드시는
뭐 옷이라든가 의자라든가 이런 걸 좀 신발.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게 이게 민비일 수 있다. 저도 저런 선생님 여기 한번 봐주세요. 모자라든가 의자에 대해서 특별히 연구한 바는 없고 제가 궁금한 걸 많이 봤는데 그 모자나 의자가 일반에서는 그 당시 볼 수 없는 거고 특히 저런 모자도 일반 사람이 쓸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모든 그 선인들이 말씀한 걸 종합해서 이렇게 봤을 때 저것도 틀림없이 안 나가. 그런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렇지 이건 틀림없다고 내가 봤어야 말씀이지. 인물도 못 봤고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많이 모여 있는 이 물건들이 다 원래 원형구에 있던 물건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틀림없고 이 물건들은 그래서 여기에 그 원래 그 나온 출처가 거기에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다. 운영부에 뭐 어떻게 해서 뭐 나왔는지 뭐니. 그러니까 이런 거를 미뤄 볼 때 그러니까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거는 딱 찍어서 이게 틀림없다. 그렇게는 저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뿐입니다. 그럼 저 모자는 왕실에서 그러니까 어떨 때 쓰는 모자나 모자가요? 저거나 이런 걸 봤을 때 그 당시에 저 밑에 또 쓴 저걸로 봐서나 틀림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지. 내가 뭐 저거 100% 틀림없다 이렇게 단정을 못합니다. 선임들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저거 단정합니까? 내가 보지 평민이 아니면 양반집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왕실이 아니라 일반 평민이 아니면 누가요? 그러니까 뭐 그 당시로 귀족도 있을 수 있었고 양반 집안도 있을 수 있는데 갑자기 평민이 아니기 때문에 왕비로 이렇게 격상이 막 수직 상승해 버리잖아요 신분이. 그러니까 이게 왕실에서만 쓸 수 있는 뭐가 있어야지 우리가 민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니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 이 서해가들이 이름 쓰고 사인하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저 밑에 나올 때 밑에 써 있는 거나 그다음에는 우리가 그 당시에 내가 살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모자 같은 거 제가 궁에 한 30년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저런 거를 볼 때 위로 볼 때 저런 거를 일반에서는 보지 못했고 그 당시에 저 모자는 궁에서만 쓰던 거예요? 내 생각이 그렇습니다. 못 봤습니다. 의자도 그렇고. 운영궁에서 나왔다고 그러니까 제 생각이 말씀하셨는데 100% 맞는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그 제가 생각할 때 그렇다 이겁니다. 저한테 의견을 물어보시니까. 운영궁에서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운영궁에서 미우라 보로의 서예를 운영궁에서 왜 가지고 있었나요? 아니 말소리가 잘안 들리네. 그 살해범 미우라 저 글씨가 살해범 글씨가 같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왜 같이 나왔는지 운영궁에 거기서 왜 나왔는지를 지금 물어보셨습니다. 저게 저 글씨가 원래 오래된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저도 언제 쓴 건지는 그건 확인할 수 없죠. 그런데 그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들여다볼 때 많은 거를 새도 봤고 여러 사람들과 여러 부인들도 그렇게 그런 거는 일반에서는 볼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 밑에 글 쓴 거하고 저거하고 여기 모두 나와 있는 물건을 볼 때 그 책은 그렇지 않나 하는 얘기지. 제가 선인들이 다 이승만 대통령 시대 때나 그 위에 박물관에서나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제가 단정할 수는 없죠. 제가 딱 보지 못했으니까. 운영궁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셨어요? 이상 없습니까? 선생님 운영궁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셨는지를 여쭤봤습니다. 운영궁에 계시는 제가 시기. 운영궁에 있던 거는 몇 살 때부터인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선생님 연세로 얘기하시면 저희가 날짜를 연도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나이를 얘기하시면 40대쯤 되지 않았나 그럽니다.
그때부터 언제까지 계셨는지를 얘기해 주시죠. 40대에서 한 40년 있었으니까. 지금 90한 몇 살 되셨? 90입니다. 아 90에서 연들 좀 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명성황후께서 태어나신 게 1851년이고 1895년에 돌아가셨거든요. 43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가 이제 젊은 명성황후를 생각하다 보니까 영화나 드라마에서 저 나이대의 어떤 그런 것도 한번 여쭤보시면 어떨까요? 뭐 아까 복식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저런 아까 말씀이 조금 엇갈리셨는데 저 모자가 썼던 그 두건이 궁에서만 썼던 거지만 좀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만 한번 다시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건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이고 저를 여기 와서 며칠을 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처음에는 이분에 대한 그 과거사에 대해서도 제가 조사를 좀 해보고 여러 가지 그러나 어디까지나 단정은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비로하러 볼 때 그분이 없지 않나. 또 역사적으로 그 미조 말소처럼 이분은 살아계실 때부터 거기에 각계에서 전부 이분이 정확하게 어떤 분이냐 하는 거를 알기 위해서 그 한미 사진 미술관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네이버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붙여보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저 모자하고 의자를 봤을 때 이게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어디까지나 저도 그분들과 같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딱 내가 이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뭐라고 단정은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거는 참작하셔서 근데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게요. 두건하고 의자가 평민들 가정에서 볼 수 없는 건데 이 두건이 왕실용 뭐 모자인지 아니면 그 의자에 왕실용이면 적어도 왕실용 무늬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있다 이런 건 아직 없으신 거죠? 그거는 내가 그 시대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단정할 수 없죠. 그냥 평민에서 못 봤기 때문에 왕실일 거다 이런 거죠? 아니죠. 저게 왕실에서는 어떤 문양이 있다 그런 건 아닌 거죠? 그거는 내가 좀 많이 책을 봤고 많이 내가 살아있는 정도에 있을 때만 현대니까 이조 말이라든가 그게 아니니까 좀 그런 걸 기억을 못하지만은 여러 사항을 이런 걸 봤을 때 저것도 선생님 여기 보면 모란 문양이 있는데요. 모란 문양과 그 의복하고 의자가 지금 말씀하시는 사대부라든지 양반 귀족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건지 궁에서만 저는 의복하고 의자를 쓸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나중에 마지막에 그걸 느낀 겁니다. 모자하고 의자에 대해서 느낀 건데 그 당시에 그 궁에서도 저런 모자를 쓰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벌써 이제 내가 운영에 있을 때는 현대니까 그래서 그 이전에 제가 알기는 이방자에서도 알고 만나뵙고 여러 가지 이구시도 내가 일본에서 만나뵙고 다 여러분들을 만나뵙고 잘 알지만은 그 저거를 입고 앉아있는 그 사람은 본 일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나 일반 서버에서는 저런 모자나 저런 의자가 그 당시에 있었느냐 내 기억으로는 없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내가 말씀드릴 뭐가 없습니다. 내가 이전 말에 살았던 것도 아니고. 네, 선생님도 이제 추정을 하시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추정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추정이라고 하시는 거죠? 추정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추정하는 거죠. 다른 질문 또 있으실까요? 그러면 이 작품들이 운영국에 도대체 어디 있었던 건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한 곳에 다 있었던 건지 보관은 어떻게 됐던 건지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싶어서요. 이 유물들이 운영궁의 수장고라든지 특별한 장소에 있었는지 전시가 되어 있었는지를 여쭤보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 유물들이 운영국 어디에 있었냐고.
여기 나온 게 다 운영부에서 나왔다 그러네요. 물건들이. 네. 아 여기 저 전부 운영대 가족들 아닙니까? 여기 나와신 분들이 전부 대원군의 그 자식들부터 손자들부터 양자로 온그 이강공의 아들부터 이후 저 뭐야 이강공 이런 분들은 이제 전부 글씨가 많습니다. 이거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하나도 이 공에서 나온 게 전부 틀림없습니다. 이 물건 이거는 보장합니다. 제가 이 물건만.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자세히 좀 개별적으로 보시는 시간 가질까요? 아니면 더 질문을 하시할까요? 네. 회장님한테 좀 질문할. 그럼 운영국에 소장돼 있던 물건들이 어떻게 그 수장자가 바뀌면서 그 전 국회의원 오셨던 분한테 갖고 계시다가 여기서 들어왔다는 건가요? 그 총괄팀에 있는 공무원 부적을 하면? 나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제가 생각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사실은 연로우셔가지고요. 지금도 막 못 오신다는 걸 잠깐만 오시다 오셨습니다. 근데 자 물론 궁금하신 점도 많은 계시지만 아까 제가 조금 전에 강정규 의원님이 그때 문무위원장을 하셨고요. 그때의 그 많은 그 유물들이 일부는 이제 일본으로도 가고 대만으로도 가고 그때만 또 자동차가 없었기 때문에 거의 구름만 이자가로 실어서 대구 부산을 많이 가서 흩어졌고 우리가 어려웠기 때문에 거의 외국으로 많이 흘러갔고 그나마 그 일부는 몇 분이 가지고 계시다가 이렇게 거쳐서 사실은 이 자리에 왔습니다. 또 그 후에도 일본에 이제 하야시라고 또 유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동공업사를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또 모아 가지고 계신 유물도 대부분이 합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등등 낱낱이 나열해서 이 자리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여러 가지 경로로 가서는 거의 훨씬 틀림없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 어르신 계시지만은 제가 이 물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지만 언젠가 되면 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건 좀 확신을 갖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새로운 자료가 나오면 다시 또 발표를 해서 규명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3-4년 전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적외선 촬영을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외부의 사사로이 이렇게 소장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감정을 하지도 않고 적외선 촬영 장비를 이렇게 밖으로 떼와서 이런 곳에서 확인해 봤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 내 전화해 좀 가져볼래? 내 전화해 좀 가져라. 우리는 거짓말 안 합니다. 근데 틀림없이 했습니다. 그것까지 거짓말할 이유가 뭡니까? 가져봐. 그거 주고 그거 뭐 잘못했어?
뭐 그렇지 않아도 현대미술관을 확인하신 모양이냐고 뭐 난리가 전화 오네요. 근데 제가 이효희 교수님한테 부탁을 해서요. 이효희 교수님이 이제 부탁을 해서 또 더군다나 이런 또 현대미술관은 공원이기 때문에 약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뭐 일반인은 이거 저기서는 찍을 수가 없고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됐든 제가 아주 화가 단단히 나가지고 당했습니다. 근데 그건 뭐 틀림없고요. 뭐 그건 어디서 찍었든 틀림없이 자외선 찍은 건 틀림없습니다. 아니 틀림없이 어디서 찍었다는 거예요? 이효희 교수를 통해서 찍었는데 이호희 교수요. 이호희 교수. 이오희입니다. 옛날에 삼성문화재단의 함성의 보존실장으로 계셨고요. 양반이 그 보존과학회 지금도 회장을 맡고 계시고요. 교수님을 통해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저기서 촬영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분이 그냥 개인적으로 다른 데서 그걸 했다는 건가요? 그런 거를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죠. 아니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이 자외선 내가 저 사진까지 보여줬지 않습니까? 꼭 그거 가지고 어디서 했던 그건 뭐 확실히 거기서 한 건 확실하니까 이건 가짜는 아니니까. 국편에서 했다는 거예요? 예? 국편에서 찍었다는 거죠? 예?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아니 이효희 교수를 통해서 찍었어요. 통해서 어디서요? 이분이 장비를 갖고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거 뭐 가서 찍었던 뭐 그건 아니 뭐죠? 그분이 어디서 찍었다고 방금 통화하신 거 아니에요? 그걸 꼭 밖에서 또 그렇게 난처하게 만들어야 됩니까? 어디서 찍었든 우리 문화재 밝히는데 서로 협조해서 그 밝혀졌으면 됐지. 그걸 어디서 찍었냐 누가 찍었냐 해가지고 그 사람들 입장에 나타내면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그 공무원들인데 그걸 밝혀가지고 그거 이렇게 뭐가 있습니까? 현대에서 찍었다고 몇 차례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건 틀림없이 찍었잖아요. 확인했잖아요. 제가. 아니 실물이 찍었다고 확인 안 해주시거든요. 아니 사진 찍는데 정상적인 경로가 됐든 뭐가 됐든 그걸 꼭 딱 이 자리에서 그것이 무슨 필요합니까? 이거 규명하는데 그 자연 촬영이 아니다는 겁니까? 저희한테 지금 새로운 그림이 나왔다고 예. 문제들을 불러 모아서 간단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쳐서 어떻게 나왔고 어떻게 밝혔고 그거를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다 밝혔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촬영을 통해서 뭐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아니 위에 글씨가 없잖아요. 두 자가 지어졌죠. 그 우리가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 적외선 촬영을 하면 뭐 알 수가 있겠다. 그래서 적외선 촬영을 찍은 결과 그 후에 이제 민 씨라는 걸 밝혀냈죠. 그럼 민 씨가 또 누군가? 그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우리 교수님과 이 책자하고 이걸 해서 민 씨가 1985년도에 이렇게 그 평민으로 현민으로 이렇게 격화를 시켜서 인시로 이렇게 수록이 돼 있다. 이 책자까지 이렇게 가져와서 또 밝혀졌고, 그래도 우리가 또 궁금해서 뭐 여러 가지 등등 우리가 선생님도 모셨고 여러 가지 이제 나름대로의 이제 알아보고 나서 오늘 발표를 그래도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으로 해서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사실대로 밝혀지 자연은 저기서 찍은 거는 뭐 어떻게 됐든 뭐 가서 이효희 교수가 제가 전화했더니 막 화를 내시네요. 그러면은 그걸 밝혀가지고 입장을 안 차겠다. 촬영을 통해서 민씨라는 글자가 사라진 글씨를 이제 확인해서 이제 서해 정관임을 통해서 글씨를 복원한 거 하나 하고 나머지 저게 그 비단에 그려진 게 아니고 화산지 한지에 그려진 거라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래요? 아니 그 누가 비단이 아니라고 그래요? 네? 누가 그래요? 제대로 알고 비단이 줘야지 화산재. 재료가 비단인가요? 네, 비단이에요. 비단이 언제 생산된 거고 그런 거는 비단 안 하셨어요? 그건 모르죠. 어떻게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생산된 것까지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아니 이게 진품이려면 적어도 그 시기에 생산된 비단이어야 하는 게 그렇잖아요. 네? 아니 그때 생산된 우리가
비단이 맞아야 조인 아닙니다. 비단은 틀림없습니다. 그 교수님 성함 좀 다시 성함이랑 직책 좀 다시 말씀해 주세요. 정확하게. 이호희 교수님입니다. 지금 다시 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정과학회 이호희 교수고요. 호남미술관의 호암미술관의 문화재 연구소 소장을 하고 계시고요. 전 보존과학회 회장을 하고 계십니다. 문화재. 근데 아마 김종춘 관장님께서 공식적인 공모를 통해서 의뢰를 하신 게 아니고 워낙 그쪽에 정통하신 실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의뢰를 하고 그분은 또 공식적으로 하신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의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문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기사가 나왔거든요. 연합순 나오고. 그래서 아마 공식적인 절차가 없이 아마 진행된 과정이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공무원 사회에서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호희 교수께서 조금 왜 내 실명 공개했느냐 이런 항의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는 맞는데 절차가 조금 공식적이지 않은 개인적으로 의뢰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뭐 이건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더군다나 이게 뭐 사진 찍는 건 별거 아니다 생각했는데 이 교수님은 이제 왜 자기한테 이야기를 하지 국립현대미술관을 얘기했느냐 해서 막 오글오글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공식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건데 그런 얘기 현대미술관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제가 아주 혼이 났습니다. 네, 그리고 김종추 회장님 기자님 질문이 저 비단의 재질에 저 시대에 맞는 작품이냐에 대한 감정을 지금 여쭤보신 거거든요. 그 시대에 감정한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게 첫째는 저 위에 글씨를 지었다는 자체 또 저는 뭐에 글씨를 지었을까 궁금한 점이 있었고요. 또 저 족자 자체가 저 일제시대에 그대로 지금 족자를 그대로 놔뒀고 또 저게 그 창반에서 놔둔 상태에서 빗물이 들어가서 이렇게 얼룩졌습니다. 그래서 저것도 모든 연대나 모든 정화로 와서는 그때의 족자 자체도 이게 거의 같이 무렵에 꾸민 족자가 맞고요. 또 우리가 제일 이 위에 그 민씨라는 글씨를 지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옛날에 이영로 작품도 우리가 뭐 공화법이나 뭐니도 다 감추고 막 그 낙관을 지우고 또 불질러버리고 막 숨겨놓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우리 이제 생각이지만 그때도 그 일본 사람들은 일제 치하에서 민비에 대한 자료를 다 놓으셨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사진 한 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흠집을 지우기 위해서 저런 거 아닌가 이제 여러분들 이야기가 더 그렇고요. 여러 가지 점으로 봐서는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 있습니까? 아까 정확하게 그 운영궁 어디에서 보관돼 있었다는 얘기를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들으신 바가 있으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운영궁이나 이제 여러 가지는 그 조선 총독부라고 해가지고 여기가 경복궁 지하에가 수장고가 돼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눈으로 보진 않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거기에 수많은 유물이 있었는데 일부는 일본어 대구 부산까지 가서 일본어도 가고 대만으로 가고 일부는 또 몇 분이 이렇게 놀아서 이렇게 한복 있는 분들이 가지고 계신 유물을 흩어져 있는 유물을 몇 분이 이렇게 모아서 가지고 있는 유물 중에 그 부분입니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자리에서 누구 밝힐 수가 있지만 일일이 나열해 또 그분들이 또 여러 가지 또 밝히는 것 자체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지금 밝히지는 못하지만 언젠가는 밝혀서 제가 규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신 선생님이 아까 보종의 손자가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정확하게 아니요, 박보림 선생님은 의친왕의 장자인 이유공 부인이죠. 박찬주 여사의 고종 사촌 동생입니다. 이 이유공이 고종의 손자이자 순정의 조카 되시는 거죠. 좀 복잡하시죠? 네. 그래도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30년 이상을 운영궁에서 계셨고요. 운영궁이
현대적으로 바뀌면서 유물이 이렇게 공개된 지는 그렇게 오래지는 않았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안 계시면 내가 안 밝히려고 그랬는데 여기 우리 선생님과 계시니까 다 밝히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유물을 꽤 오랜 세월을 참 제가 여러 번을 거쳐서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박 선생님을 찾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운영국 유물을 이거 도난품을 가지고 있으니 고발을 해서 처벌을 받게 해달라 라고 수도 없이 찾아와서 막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여기서 자기는 안 했다. 왜 안 했습니까? 하시 그때 이거 다 내가 팔아먹는 물인데 라고 해서 참 이런 일도 여러 일이 많습니다. 옆에 계시니까 제가 솔직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등으로 봐서는 이 유물 외에도 많은 유물이 있습니다만은 제대로 장소도 협소하고 해서 제대로 밝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 나면 다시 또 더 좋은 기회가 되면 새로운 자료도 해서 또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근데 왜 미우라 글씨가 운영국에서 나왔어요? 글쎄요, 이거는 제가 운영국에서 직접 나온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눈으로 봐서는 운영국 총독부에서 나온 건 틀림없다고 합니다. 이 물건은 제가 제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 분이 또 이렇게 모아서 가지고 계신 것도 틀림없고 한 군데서 나온 건 틀림없습니다. 지금 기자님이 궁금해하신 게 미우라 글씨와 이 명성황후의 초성을 연관성을 좀 갖고 질문하신 건데요. 미우라 글씨가 왜 운영국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갖고 계신 소장자가 다른 장소 총독부에서 있던 걸 같이 갖고 계셨는지 그런 취지로 여쭤보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총독부에서 나온 유물이 거의 이제 운영국을 통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일본의 미우라 글씨죠. 사례법. 네. 일본의 유명한 아이스티크가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는 경우는 저도 깜빡깜빡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하야시라는 분이 사실은 유물을 중국 유물 또 우리 걸 많이 수집을 해서 그걸 모아서 가지고 있다가 그 유물로 이렇게 합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새로운 자료가 있는데 아직 제가 찾지를 못해서 그것도 같이 또 이 자리에 보게 됐으면 좋았는데 좀 아쉽게 나오면 다시 한번 더 기회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유물들, 그러니까 저 초상화 포함해서 다 운영궁에서 나왔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추정을 하신다는 건가요? 운영궁에서 나온 유물이 대다수가 맞을 거고요. 또 일부는 일본에서 들어온 유물도 좀 판매가 되지 않나. 그럼 이 초상화는 어디서 나와요? 초상화는 운영궁에서 나온 건 같아요. 운영을 거쳐서 일본을 갔다 왔던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운영구에 있던 유물이 총독부 수장부에 있던 걸 일본어도 많이 갖고 대만어도 갖고 다시 또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것도 있고 그것까지는 제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유물 과정은 확실히 몰라도 거기에 같이 나온 건 틀림없다고. 그러면 아까 박보림 선생님께서 그림이나 족자 밑에 운영국에서 나왔다는 그런 문구가 써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게 지금 있는 건가요? 네, 써진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발표를 해드릴게요. 왜냐면 거기에 보면 그 관리인의 확인서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가 좀 더 규명을 해서 했는데 지금 내일 모레 또 내일이 또 공적으로 그래서 맞춰서 하다 보니까 약간 준비가 좀 미비한 점도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그에 나온 추후에 그거 되면 또 다시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 초상화 밑에도 운영궁에서 나왔다는 그 문구가 네, 문구에 써져 있습니다. 뭔가 좀 빠진 것 같은데 회장님, 조선 총독부에서 나온 유물들이 전시가 된 게 있습니다. 조선 총독부에서 나온 유물, 운영궁에서 나온 유물이 같이 전시가 되고 있다는 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1층에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총독의 인장이 1층에 전시가 되고 있나요? 조선 총독? 그건 아직 안 됐어요. 여기만 돼 있고 사실은 지금 3층, 2층, 4층을 해야 되는데 4층에 지금 아직 장소가 준비가 돼서 다음 주 다시 지금 현재 다 공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운영국에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 그래서 거기에 보면 거기에 대한 관계인의 유임장이 있다, 확인서가 있다. 라고 해서 확인서를 지금 찾는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찾으면 사실은 그때 찾아서 같이 공개를 했어야 되는데 아직 그 찾지를 못해서 지금 찾는 중이기 때문에 찾으면 다시 거기에 대한 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회장님 마무리 말씀에 오늘은 말일까지는 운영국에 있었던 우리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과 또 그 전에 구한말 시대에 살았던 왕가의 대부분의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는 곳이고 조선 총독부 관련된 유물들은 2차 또는 3차 전시 때 공개하시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관심 있는 기자님들한테 개인적으로도 좀 보여주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1층에 있는 거라도. 네. 기본적인 오늘 기자간담회를 마무리하고요. 지금 혹시 관심 있는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전시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좀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다니시면서 좀 해주시면 어떨까? 제가 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에 지금 가보시면은 명성황후라고는 제가 안 봤기 때문에 쓰던 말이냐면 저는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전자가 있습니다. 불타는 주전자도 있고요. 요 들어가는 접시들 또 거기에 막 불타가지고 잿더미 속에서 나온 게 좀 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부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기에 같이 결정된 부분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고요. 또 다음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확인서를 지금 찾는 중이기 때문에 나오면 제가 또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시간 고맙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을 열심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좀 유물들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보시고 또 여기는 일본 것도 대다수 난 알았습니다만 내놓지는 못했고 여기 또 참고가 될까 싶어서 이렇게 몇 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좀 보시고 다시 좀 좋은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자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춘 회장께 개인적인 질문이나 또 촬영을 원하시는 분들께서 하시고요. 12시에 지리산 바로 인근에 있는 지리산 인사동에서 오찬을 준비했습니다. 그 자리에 오셔서 또 공개적으로 못하신 얘기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또 박보련 선생님이나 김종춘 회장께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